이제 밑바닥 실력이 확실히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SCI 논문을 쓸 수가 있고, 자연과학 하시는 분들은 이런 비만학계나 임상증진학 이런 쪽이 해외 SCI 투고 시스템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자연과학 하시는 분들 이런 쪽을 먼저 내다보면 이게 영어로만 번역이 돼서 투고 시스템이 거의 비슷하니까 오히려 쉽게 투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사실 경희대를 참 좋아했는데 이 경희대만 이렇게 엑셀로 제공을 해줬어요. 파일 제공을 해줘서 이게 왜 좋냐면요. 엑셀로 이렇게 제공이 되면 논문에 이게 들어가잖아요. 파일로 들어가면 자, 이걸로 파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깨지나?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엑셀을 열어보면요. 이 엑셀 안에 나라가 나와. 이 저널의 나라. 그럼 저는 그 나라를 소트를 해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이런 데는 무조건 지워버려. 왜냐면 이런 선진국들은 굉장히 오만해요. 자기들이 어떤 자기들만 넘버원인 줄 알고 우리 한국에서 논문을 투고하면 안 받아줘. 이게 있거든요. 개념 좀 이따 설명드리는데 선진국들은 우리가 처음 갈 때 안 받아주고 아프리카, 체코 이런 저널 후진국인데 SCI인 저널들이 있어요. 이런 저널들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엑셀에 잘 저장이 돼 있는데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제 단계예요. 초창기 때 제가 어땠다고요? 국내 논문 쓰다가 이제 해외 논문에 투고를 하려고 딱 했어요. 근데 해외 논문은요. 그러니까 먼저 저널을 입장을 이해해야 돼. 저널은 SCI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유지하려면 가장 톰슨사에서 감시하는 가장 큰 지표가 리젝률이에요. 리젝률이 얼마나 높냐에 따라서 이 저널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리젝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리젝 시키기 제일 좋을까요? 연구자 지표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을 딱 추구되죠? 그럼 요즘은 ORCID라고 다 연동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H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연구자 지표예요. 이 점수를 이 에디터는 볼 수가 있거든요. 딱 투고를 하면 그 사람을 딱 클릭을 해보면 그냥 시스템이 알아서 H 인덱스 지표라는 걸 딱 띄워주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10점이 넘으면요. 이 사람의 급은 편집위원 정도 급이 돼요. SCI. 그리고 20점이 넘으면 편집위원장급이 돼요. 저는 한 30점이 좀 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을 클릭을 딱 했는데 30점이 넘는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야, 얘는 이 분야의 대가다. 그러면 대가다라고 생각이 들면 논문이 약간 내가 볼 때는 좀 아리송하지만 일단 심사를 넘겨줘. 이 대가기 때문에. 근데 논문을 딱 클릭했는데 H인덱스가 빵점이야. 그러면 논문이 아무리 좋아도 그냥 리젝시켜. 왜? 리젝률을 높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영국, 일본 이런 데서 안 받아줘. 절대 안 받아줘. 리젝률을 높여야 되니까. 그런데 또 다른 지표가 하나가 있어요. 또 다른 지표가 뭐냐면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투고가 돼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지표거든요. 아프리카 저널이에요. 어떤 느낌이에요? 아프리카에 있으면 한국 사람이 투고를 했어요. 그럼 어떤 느낌입니까? 그러니까 리젝률을 높여야 되는 게 있어요. H인덱스가 낮으니까 높여야 되지만 한국에서 투고됐다는 것도 톰슨사 유지하는 가산점이니까 고민하겠죠. 그렇죠? 고민하겠죠. 그러면 고민해서 심사를 넘겨주면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되다 보면 H 인덱스 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아프리카 돼요. 근데 얘가 H 인덱스 지표가 없는데 여하튼 제가 이제 제 경험이에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뭘로 시작했죠? 국내에 내다가 이제 SCI를 내려고 보니까 여러 데 막 내다 보니까 계속 데스크 리젝 안 받아줘요. 왜? 지표가 없으니까. 근데 아프리카를 냈는데 심사가 넘어가고. 근데 저는 너무 고마웠던 게 아프리카를 어떻게 찾아냈냐면 이 저널을 찾아냈습니다. 이 저널 어떻게? 아까 그 엑셀 파일 있죠? 엑셀 파일을 제가 나라를 소트를 딱 해서 아프리카부터 찾아봤습니다. 아프리카 이 저널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아프리카 체육학회. 근데 제가 너무 고마웠던 게 SSCI예요. 우와, 6배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SSCI. 자, 한번 보세요. 제가 그 실력,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세요. 이거 보면 아마 웃을 것 같아요. 인용지수가 0.2예요. 근데 상관없어요. 왜? SSCI니까. 이게 이미 6배가 뻥튀기 되는 거예요. 자, 제목이 뭐냐면 신체 활동이 많으면 살 빠진다. 충격 오지 않습니까? 신체 활동이 많으면 살 빠진다.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맞죠? 이거
한국 체육학회 됐으면 막 니제. 야, 너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 이 바보 같은 놈아. 이거 연구냐 이게?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근데 얘네도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아니 운동하면 살 빠진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에디터가 메일이 왔어요. 근데 왜 메일이 왔겠어? 얘도 뭐죠 그 지표를 올리려고 다양한 나라에서 투고가 돼야 되는데 아프리카에서만 투고가 되는 거야. 미국 애들 투고 안 할 거 아니에요. 투고가 안 되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투고를 했대. 야, 근데 얘 투고를 했으니까 뭔가 심사를 넘겨줘야 될 것 같은데 주제가 너무 뻔한 거야. 이게 뭐 되냐? 그래서 제가 답변을 아주 멋지게 썼는데요. 자, 너희들 미국 문화에 세뇌되지 마라. 너희들 교재에서 보는 그 데이터는 서양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동하면 살 빠진다라는 데이터지 아시아 사람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 니들 한번 찾아봐. 근데 당연히 못 찾죠. 왜? 체육학회는 이미 뿌려져 있지만 체육학회를 얘네들이 검색을 못 하는 거예요. 왜? KCI니까. 검색을 못 하니까 얘네들이 막 찾아보니까 진짜 아시아 논문이 없는 거예요. 올커니. 제가 통한 거죠. 아시아, 그러니까 잘 봐. 너희 책 잘 보면 이 신체 활동과 살 빠지는 이 비만이라는 것은 뭐가 있죠? 나이도 있고, 성별도 있고, 나이, 성별도 뭐가 있죠? 레이스, 이쪽이라는 게 있어요. 레이스, 아시아 레이스가 없다. 그럼 이거는 기존에 있는 결과지만 아시아라는 레이스를 추가하는 거니까 희소성이 있고 독창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났죠. 야, 내가 진짜 1,500명 조사하다가 너무 1년 동안 했 1년 동안 1,500명 모았는데 너무 힘들었다. 한번 봐줘. 그랬더니 알겠어. 너 심사가 넘어가더라. 그랬더니 됐어요. 느낌 어때? 자연과학 하시는 분도 웃을 거예요. 이런 논문인데? 자, 이게 재미 붙였죠? 또 다음에 또 뭘 했어요? 이거 저거 죄송합니다. 근육이 많은 사람이 기초대사량이 높다. 아, 좀 웃어줘야 되는데, 이거. 야, 이런 게 된다고? 근데 얘네들이 느낌이 어떠냐면 인바디를 했다고 했는데 그 시절에 인바디는요, 얘네들이 인바디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덱사같이 느꼈나봐요. CT나 덱사처럼 엄청난 기계인 줄 알았다고 얘네들 모르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아프리카니까 내가 이 기초대사량이 높은 사람들이 근육량이 많다는 걸 증명했는데 인바디로 했다. 인바디가 뭐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8개의 전극을 이용해서 72개의 전류가 흘러서 인체를 관통하면서 그 정확도가 레퍼런스가 있어요. 96% 일치하고 CT와 덱사와 일치한다. 막 당황하게 설명하니까 얘네들이 또 좋은 건 줄 알고 그래 일단 한번 10자 넘겨줄게. 17명을 가지고 했어요. 이 대담방. 이런 거를 이용을 하셔야 돼요. 왜? 모르니까 아프리카. 그리고 이런 후진국들은 어떻게 받아준단 말이에요. 논문을. 왜? 지표를 올려야 되니까. 한국에서 투고를 안 하니까. 자, 아프리카에 사이클론 강타를 했다. 그럼 어때요?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투고를 못해 여기. 왜? 지금 막 난리 났잖아요. 그럼 이럴 때 이 아프리카에 투고를 하면 확률이 엄청 높아져. 왜? 투고율이 낮아지는 거야. 저는 아프리카에서 뭐 난리 났다 그러면 아까 그 엑셀 있다고 했죠. 이 엑셀 파일로 검색을 해요. 아프리카에 뭐가 있나. 쫙 이렇게 검색을 해서 아프리카 낼 수 있는 걸 다 선별을 해서 지금 내면 돼요. 지금 내면 된다. 이 기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제가 이 엑셀을 공유를 안 하는 게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지금 이란 전쟁 났죠. 그러면 챗GPT한테 이란에 낼 수 있는 체육학 저널을 찾아줘. 그러면 쫙 찾아주거든요. 지금 이란에 내면요. 이란 사람들 다 투고를 못해. 투고율이 없어. 그러면 억대율이 엄청 올라가요. 우리 여러분 막 감동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런 방법을 써야 되는구나. 자, 죄송합니다. 이 남의 아픔인데 남의 아픔을 역으로 이용하는 건 죄송한데 제가 실제로 터키에서 글로벌 위기가 와서 이때가 환율이 3배를 떴다라고 하더라고요. 3배를 떴는데 그때 제가 제 점조직한테 다 동원을 시켰어요. 무조건 이 저널 JSS 여기가 터키 저널인데요. 그때 등재료가 1,800달러였어요. 지금 우리 저는 지금 한 250이잖아요. 여러분 등재료가 250 얼마일까요? 250이라고 치면 자 250이라고 하면 내겠죠. 되죠. 근데 터키가 환율이 3배를 떴어요. 체감한 게 원래 250에 내고 있었는데 750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터키 사람들이 다 못 내요. 환율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터키 사람들이 못 내. 그러면 투고율이 막 떨어지죠. 그때 우리가 내면 그냥 다 돼요. 다 돼. 그때 제가 막 점조직한테 다 뿌렸더니 3명이 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쩌식이 없었어요 그때. 야 이거 무조건 돼. 내가 어떻게든 작업해줄 테니까. 왜냐면 에디터랑도 소통을 하니까. 그래서 3개가 있다고 해서 3개를 냈는데 2개가 됐어요. 이거는 될 수 없는 논문이었어요. 약간 뭐랄까 아까 뭐죠? 운동하면 살 빠진다 그 정도 급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냐면 투고율이 없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터키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디 내면 이건 지금 그래도 4점 있잖아요. 조금 부담되죠. 이런데 느낌 어떨까요? 0.3 터키에 문제 생겼다. 우리 뭐죠? 스포츠 하시는 무조건 여기를 눈여겨 보고 있어야 돼요. 보고 있다가 터키에 문제 생겼다가 여기에 10편 다 몰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7, 8편이 나와요. 진짜 튕겨 나와요. 돼요. 웬만하면 다 돼요. 왜? 터키 경기가 어려운. 자, 이거를 보면 더 쉽게 알 것 같은데요. 제가 코로나 시절에 진짜 좋은 저널에 많이 냈어요. 10점 넘는데도 막 낼 수 있었던 게 보세요. 이때 코로나에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이게 확진자 이렇게 많았어요. 코로나 때 다 멈춰버렸어요. 멈춘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미국 저널에 1.6이에요. 이 저널. 약물 이슈 레크레이셔널 약물에 대한 논문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게 있어서 그거를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가 터졌어. 근데 미국이 심각하다고 했죠. 자, 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저널은 1년에 스파에 발행이 되고 1년에 20편 발행이 돼. 그러면 몇 편이 나오는 거야? 80편이 나오죠. 1년에 80편이 나와요. 80편이 나오는데 이 80편이 나오는데 9월 19일날 추구를 했어 제가. 코로나 9월 19일. 근데 추구 번호가 몇 번이에요? 103번인 거예요. 103번. 80편이 등재가 되는데 103번밖에 못 낸 거예요. 추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연말이 돼도 한 160편까지 안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일단 확률이 50%가 되는 거예요. 80개가 나오는데 160개밖에 안 냈으니까 50% 확률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심한 데는 10%가 안 되거든요. 억센율이. 그러면 이미 5배 이상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자, 하나 더. 자, 이거는 5.2예요. 영국 저널 엄청 좋죠. 1년에 6번 나와요. 90편이 소화가 돼요. 90편이. 자, 제가 언제 냈죠? 7월 27일 날 냈는데 77번밖에 없어. 이것도 50%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저널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뭐 지금 자, 그래서 자, 그렇습니다. 예. 이게 1번 뭐죠? 후진국들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국가적인 좀 문제가 생긴 저널들을 찾아내. 지금 제일 좋은 데가 어디? 이란, 이스라엘. 좋죠. 2개 내야겠죠. 또 어디 있을까요? 호르무즈 해협이 붕괴됐으니까 그쪽에 소말리아 이런 데 막 내면 찾아서 내세요. 그러면 지금은 그 나라 사람들 자체가 투고를 못하니까 등재율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얘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죠. 그리고 이란 이제 전쟁 끝나면 더 쉽죠. 왜요? 돈을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럼 등재료로 끌어들여야 되니까 재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란이 재건하려면 이란 저널 오브 퍼블릭에스라는 저널이 있어요. 이란 저널 오브 퍼블릭 이거 계속 보고 있다가 논문 준비되는데 투고를 하세요. 그러면 거의 다 돼요. 지금 상황에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실력 도약의 지름길은 투고료 등재료가 무료인 저널들이 있어요. 이 저널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저널인데 이 저널들은 죄송하지만 투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투고하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데스크 지적도 많지만 일단 되고 나서도 최소 2, 4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아마 유학을 하신 분들은 지도 교수님이 항상 이 패턴으로 논문을 투고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 교수들도 돈이 없으니까 등재료 무료인데 일단 내보고 기다리거든요. 근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요즘에 등재료가 다 비싸요. 이 정도 되거든요. 한 500에서 600 되는데 제가 카톡방이 있어요. 단체 카톡방 거기 저널 정보를 올려드리면 5, 600이 기본이에요. 요즘 5, 600이 기본인데 여기에 내면요. 자 보세요. 실제로 뒤에 있지만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요. 데스크 리젝 초기 리젝이거든요. 데스크 리젝률이 80%예요. 실제로 10개를 내면 8개는 데스크 리젝이 돼요. 그런데 출판사 입장에서는 등재료가 비싸니까 무료인 저널들은 다 날리겠죠. 마음 편하게 날리겠죠. 어차피 무료니까 날리지만 이런 데는 어쨌든 자기들도 수입이 되니까 수입을 위해서라도 논문을 좀 더 꼼꼼히 보고 심사를 넘겨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H인덱스 지표가 여러분들이 낮아도
심사를 일단 넘겨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여러 데 내시면 저는 순서가 있어. 제일 먼저 MDPI가 제일 빠르거든요. MDPI 출판사에 먼저 내요. 내면 바로 되지 않고요.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심사 의견서가 막 오거든요. 근데 떨어져도 데스크 리젝으로 떨어지면 시간만 날리는 거예요. 두세 달 기다렸는데 아무 회신 없이 그냥 떨어지면 시간만 날리는 건데 어쨌건 심사가 들어가서 심사 의견서가 오면 그거를 고치거든요. 고쳐서 두 번째로 빠른 데가 BMC예요. BMC에 또 내요. 저널도 있거든요. BMC에 내면 또 막 이렇게 고쳐요. 그렇게 해서 한 두 번, 세 번 정도 떨어지면 이게 업그레이드가 엄청 되거든요. 그럼 그때 저렇게 무료 저널이 돼요. 이게 제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잘 통했는데 그래서 초창기 때는 오히려 H인덱스가 낮으니까 이런 데서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이런 데서 잘 됐었어요. 초창기 때. 근데 지금은 H인덱스 제 점수 지표가 너무 높으니까 여기 내면 다 돼버려요. 그러니까 될 때마다 막 속이 쓰여요. 지금 이번에 지금 1,000만 원 나왔고 등재료가 급변됐는데 그런 거 지금 이거 와이프한테 안 걸리고 어떻게 내야 되나 지금. 와이프 심각하잖아요. 몰래 내려고 진짜 막 기를 쓰고 뭐 숨기고 있어요. 뭐 카드 새로 만들어서 24개월 할부되는데 자꾸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 포지션은 일단은 내면 다 돼요. 잘 돼요. 제 지표가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안 되거든요. 왜? 지표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딱 봐서 등재료가 진짜 비싼데 내보시고 제가 진짜 내고 싶은 데가 이 저널이에요. 한번 내보고 싶은데 이 저널에 들어가서 한번 저널을 보면 T테스트만 가지고 막 등재가 돼요. T테스트. 자, 왜 T테스트만 갖고 되나? 라고 봤더니 T테스트 뭐 진짜 많아요. 들어가면. 왜 그랬더니 자, 등재를 한번 대단해요. 등재로. 이 두 개를 다 내야 돼. 1200, 12,000달러, 13,000달러. 지금 한 사람 한 2천만 원 내면 1,800? 1,800? 1,800만 원 내세요. 저 괜찮아. 저 진짜 추천하거든요. 한 5명 모아서 500씩 해서 300씩 해서 내자고 이거. T테스트만 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 낸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다 대가들이에요. 대가.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내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NIH라고 미국 펀드가 있어요. 펀드를 엄청 많은데 펀드를 쓰고 나서 돈이 남았어. 그리고 실제로 좋은 논문을 많이 썼어요. 썼는데 이렇게 쓰다 보면 정말 찌꺼기 같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거를 실기에는 좀 어렵고 버리자니 아깝고 이런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어차피 연구비가 남아있어. 1,700만 원 낼 만한 연구비가 남아있으니까 그 돈을 같이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허접한 논문 내면서 등재료 비싸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 되고 싶잖아. 여기 내세요. 진짜 다 돼. 여기는 백전백승이야. 여기는 4개만. 컵파에 준비해와요. 뭐 이런 저널들은 추고료를 물어고 등재 소유기간은 한 달에 3달.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이런 데 돈을 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뭐라고 비난하냐면 쟤는 돈만 내면 등재시켜주는 저널에 내 이렇게 또 욕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 저널들은요. 오픈 억세스라고 해요. LCB어도 지금 다 전환했거든요. 되게 많이 전환을 시켰는데 이게 뭐냐면 오픈 억세스라는 저널이 뭐냐면 억세스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펀메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풀 텍스트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내가 이 논문을 클릭을 하면 다운받을 수가 있어.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출판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원래는 고전적인 방법이 뭐냐면 논문이 등재가 되면 저작권을 이양을 시켜요. 이 출판사에 야 너 저작권 가져가. 그러면서 제가 등재료를 안 내거든요. 그러면 이 저작권을 받아서 얘네들이 홈페이지에 올리고 누구들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놔요. 근데 다운을 받을 때 돈을 3만 원에서 4만 원을 받아요. 이거 옛날에 보면 클릭하면 돈을 냈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또 들어가거든요. 도서관 통해서 들어가도 얘네들은 손해가 아니니까 도서관도 구독료를 내고 있어. 단체 구독료. 그러니까 그런 구독료를 바탕으로 얘네들도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책이 나오고. 근데 이때는 뭐예요? 저작권을 넘겼으니 너의 논문을 홍보해줄게. 홍보해주지만 거기서 생기는 수익은 출판사가 가져간다. 근데 이거를 한 3년 정도 모았던 그 비용이 한 500 정도가 된다. 얘네들이 수익이. 근데 이 500을 출판사 입장에서는 3년 동안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이 500이잖아요. 그럼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저자가 내라는 거예요. 그 500을 저자가 내. 그러면 바로 공개를 하면 저자는 좋은 게 뭐예요? 내 논문을 누군가가 다운을 받아서 빨리 인용을 하니까 내 지표가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겠죠. 여러분 이거 5만 원 내라고 하면 다운 받아요? 안 받죠. 다운 안 받고 이 논문을 인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자 입장에서는 내가 500을 내고
500을 내고 내 돈을 많이 인용해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건데 남들이 보면 돈만 내면 뭐 실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고 출판사도 나름 계산을 해서 6,300달러 정도를 내면 우리가 평생 서버에 보관을 해주고 이 논문을 홍보를 해주고 누군가를 다운받게 공짜로 다운받게 해주니까 이 돈을 내고 해라라는 개념이 OA 개념이에요. OA. 오픈 억세스 개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근데 이게 먹튀가 있어. 먹튀가. 요즘은 홈페이지 상에서 논문을 추구를 하면 APC 컨펌을 해라. 이게 메일이 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네가 확인을 해서 등재료가 있는데 이 등재료가 있다는 걸 네가 컨펌을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저널 입장에서는 논문이 들어와서 심사까지 다 끝났어. 그래서 다 수정을 해서 다 시키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나 돈 내는 데인지 몰랐어. 공짜인 저널인 줄 알았는데 돈 내야 되네? 처리할게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저널 입장에서는 우리 그동안 수고료 어떡할래? 이게 자기들도 수고료가 있잖아요. 어떤 편집의 그 과정에 수고료가 있는데 이 비용들 어떻게 하냐 하면서 먹튀를 해버리고 이 사람들은. 왜냐면 이 사람은 그렇게 수정을 한 거를 딴 데 내면 더 좋은 데 낼 수 있으니까 도망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하나 근거를 해놓으면 법적으로 출판사가 돈을 받아낼 수가 있어요. 네가 컨펌을 했기 때문에 철회해라. 좋아, 철회해. 돈은 내고 철회해라. 이게 되는 거고 돈을 안 내고 철회하면 이 사람은 매장되고 앞으로 자기들끼리 시스템과 공유시켜 블랙리스트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컨펌하는 순간 돈을 꼭 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철회를 한다 해도. 그리고 억셉이 되지 않으면 돈을 안 내요.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억셉이 돼서 출판을 할 때 돈을 내는 거니까 만약에 리젝되면 자연히 돈을 안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 저널을 낼 때 퍼져 있는 저널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연과학이든 인문과학이든 오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저널들은 다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런 저널들을 내면 등재가 성공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논문과 관련해서는 깊은 구덩이를 파려면 넓게 파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통 체육학으로 내지 마시고 간호학 이런 다른 뭐 보거나 이런 쪽 잘 찾아서 그런 쪽으로 내시면 오히려 더 쉽게 되고 간호학 보거나 이런 데는 티 테스트도 아주 부정적인 관점이 적어요. 왜냐하면 간호학은 임상이다 보니까 컨트롤 그룹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막 진짜 희귀 암 환자인데 이 희귀 암 환자의 컨트롤 그룹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티 테스트를 그냥 인정해줘요. 뭐 임상에서 그런 희귀 케이스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저로 비교만 해도 충분히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에 편승해서 우리가 좀 통계적으로 부족해도 이런 간호학 저널들 잘 찾아서 내면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 첫째 뭐죠? 다시 정리합니다. 저는 양적이게 질을 만든다라는 연구자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좌우명이 깊은 구덩이를 파려면 넓게 파라. 가 제 좌우명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이것저것 내다 보면 정말 좋은 데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낮은 인용 기술을 소유한 중진국 후진국, 그렇죠? 신생저널, 세이지 오픈과 같은 좀 범위가 넓은 저널, 그리고 등재료가 엄청 비싼 저널들을 찾아서 일부러라도 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표를 올릴 때까지는 좀 비싼 데서 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SCI이면서 SSCI 저널을 전략 투구한다. 자, 이해되시죠? 이 개념들. 이게 투구의 전략입니다. 근데 절대 내지 말아야 되는 저널들. 이게 느낌이 올 거예요. 아시아 너스 리서치라는 저널이 있는데요. 이 저널은 한국에서 운영해요. 한국 간호학과에서 운영해요. 자, 보세요. 지표 관리가 다양한 나라에서 많이 투구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이미 이게 한국이죠. 간호사들끼리도 편집위원들끼리도 자기 식구들 막 실어주려고 해요. 실어주려고 해서 한국 사람이 이미 많이 싣고 있어. 근데 그런데 우리가 낸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든 리젝을 시킨단 말이에요. 왜? 다른 나라에서 오는 지표가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절대 한국 일 기반으로 하는 SCI 내지 마세요. 거기는 이미 한국 사람이 포화가 됐어. 제가 제일 열받았던 게 이쪽 저널에 아시아 리서치에 내가지고요. 논문이 개선. 다 끝났어. 근데 마지막 편집위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저한테 문의가 온 거예요. 뭐라고 왔냐면 저는 몰랐어요. 그때 몰랐는데 이거 서울대 의대에서 쓰는 설문지를 받아온 건데요. SF36이니까 설문지를 썼는데 이거 승인 받았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IRB는 승인을 받았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이거는 저작권이 있어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사야 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랬더니 이분들이 너 논문 억제 뱉고 편집위원까지 끝났거든요. 출판이 됐는데 마지막 회의 때 이게 걸린 거니까
너가 이거 우리가 일단은 리젝을 시킬게. 리젝을 시킬 테니까 리젝을 하면 이거를 다시 라이센스를 받아서 다시 투고를 해. 그러면 심사 과정 없이 통과를 시켜줄게 해서 임시적으로 리젝을 받았어요. 그럼 저는 이제 리젝 받았으니까 여기다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일단 400명 정도 했거든요. 했더니 한 사람당 뭐 10몇 달러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싸게 해가지고 해서 코드번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승인을 받은 거죠. 받고 기록을 하고 다시 투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웃긴 거예요. 웃긴 게 뭐냐면 투고를 해서 이제 당연히 억셉이잖아요. 끝난 줄 알았는데 뭐라고 회신이 한다면 우리 전원은 한 번 리젝된 논문을 다시 안 받아준다. 나 어이가 없어서 진짜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든 한국 사람들을 리젝 시키려고 화란이 된 거예요. 거짓말한 거 우리한테 거짓말해서 결국은 그래서 딴 데 냈는데 그만큼 근데 나름 사정이 있죠. 왜? 한국 사람들은 최소화를 해야 돼요. 왜? 자기들 편집위원 보거나 팀 안에 실어줘야 될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스페이스는 다른 나라에서 투고가 돼야 되니까 저 같은 변두리 사람들 다 쳐내야 되는 건데 쳐내기 너무 좋았던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게 한국적이에요. 얼마나 간호학과들이 무서운 사람들인지 태움 문화를 전 이걸 보면서 느끼는데 저는 해움 당한 거예요. 이거 태움을 당했는데 보세요. 이 전원은 2014 지금이야 좀 높아졌지만 제가 낼 때 0.02구였어요. 이게 제이칸이라고 해서 한국 간호학술이거든요. 이 제이칸을 험메드에 증제를 시켰는데 어떻게 시켰는지 보세요. 이거 제가 톰스사에 물어봤거든요. 자기들도 모르겠대요. 이거는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래요. 보세요. 이 저널이 험메드에 검색이 되는 게 이렇게 됩니다. 이거 뭔지 알아보시겠어요? 대한, 간호, 학회 진로 등재를 시켰어요. 와, 진짜 역사상 야, 진짜 간호사들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로비를 했길래 자 이런 저널이에요. 그 외국인들이 보면 못 알아보잖아요. 인용을 할까 안 할까요? 인용 안 하지. 뭐 허접한 저널이라서 인용을 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저 같은 안 해서 무슨 저널이 이런 저널이 있어? 근데 간호학과 교수들이 대단한 거예요. 이걸 어찌까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서 SCI 등재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 제이카는 너무 잘한 게 SCI 역사상 한국어로 쓰는 SCI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한국어로 투고가 돼요. 이야, 진짜 간호 제가 볼 때는 1970년대 우리 그 독일하고 이런 데 간호 이런 데 많이 나갔잖아요. 그때 만든 그 전에 만든 거 그때 그 간호사들이 우리 진짜 몸으로 때워서 지금 목숨 걸고 니들 전쟁터 가서 독일 같은 데 가서 이게 영양을 해줬으니 대가를 달라 해서 받아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걸 받아내가지고 야, 대한간호학회들을 만들어냈다는 거. 저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간호사들이 있어서 여하튼 우리나라 절대 내지 마세요. SCI 우리나라다 쳐다도 보지 마세요. 시간 낭비. 그런 거 잘 생각하시고 자 그렇게 해서 중급 레벨까지 어느 정도 왔어요. 오면 이제 이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물론 그냥 들어가서 제목하고요. 제목하고 초록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초록을 집어넣는데 초록을 그냥 넣으시면 안 되고 영문 교정을 받으셔야 돼요. 영문 교정을 받으셔서 정말 완성된 원어민 수준의 영문을 딱 집어넣으면요. 얘가 컴퓨터가 찾아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집어넣어봤거든요. 딱 집어넣으면 이렇게 딱 찾아내서 지금 이 논문하고 매칭률이 100%다. 100%고 여기는 지금 매칭률이 98%다. 그러면 이 전원의 인용지수는 3점이고 여기 리뷰 기간은 얼마고 억셉턴스 레이트는 이 정도다. 그러면 저는 이제 좋은 논문들 아까 그 아프리카 같은 데 내는 논문들도 있지만 제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쓴 논문들이 있거든요. 뭐 뇌파를 측정했다던가 호르몬 비싼 걸 했다던가 이런 건 너무 좋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면 승부를 하는데 일단은 뭐 어디가 좋은지를 잘 모르니까 여기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집어넣으면 여기서 튀겨나와요. 뭐가 나오죠? 9개가 나오죠. 이거를 1번부터 해서 돼요. 이거는 2, 3년 갈 생각으로 천천히 내보고 리젝되면 또 여기 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걸려요. 그래서 그런 논문들이 바로 이제 저도 제 나름 뭐 진짜 좋은데 노년학에서 상위 3% 이내 저널이고 진짜 좋은 저널이고 여기도 이거 그 영양학 책에서 많이 나오는 저널이거든요. 되게 유명한 저널 이런 데서 실었고 뭐 뉴트리언트에서 제가 제일 행복했던 거는 이 중국 저널 상하이 저널 JSHS인데 13점이에요. 여기에도 그래도 제가 제 연구 인생에서 3편을 실었다는 정말 저만의 아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는 논문이 딱 오면
10편이 있으면 7편을 이렇게 중급 단계를 써요. 아프리카든 이란이든 터키든 찾아가요. 왜냐하면 수준을 아니까. 그리고 10편 중에 한 3편 정도는 그래도 인용지수 3.0 이상에 내려고 하고 그것은 LCB라는 이 기능을 쫓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2단계를 가는 거고 3단계는 이 SCI가 한 20편 정도 들어와야 돼요. 그런 때 3단계 넘어가고 이제 4단계가 있어요. 초월 단계. 이게 뭐죠? 저랑 친해지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만의 막 세계가 있어요. 왕국이 있어요. 뭐 한국에서는 삐리삐리하지만 해외에서는 더 엄청 대단한 사람으로 막 아주 얼굴을 안 봤으니까 그렇죠? 초월 단계. 예를 들면 너무 사례가 많은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메일이 몇십 편이 오거든요. 얘네들이 에디터들이 막 메일을 보내줘요. 야 여기 내봐. 내가 도와줄게. 이런 거. 내가 지금 이 전화로 있는데 야 여기는 일정 뭐야? 빨리 돼. 야 도와줄게. 이런 게 쫙 와요. 매일같이 와요. 그리고 뭐 이런 데도 있어요. 인용지수가 0.0이었는데 야 이제 곧 여기 4.5 받을 거야. 6월부터 4.5 받는데 너 내면 도와줄게. 이런 전화를 줘요. 그리고 차마 말을 못하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등재료를 면제시켜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너 논문 쓰는 거 있으면 거기에 내 이름을 좀 넣어줘. 그러면 500만 원이라는 등재료를 면제시켜줄게. 이렇게도 제안이 와요. 워낙 이게 많으니까. 그러면 그럴 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연결이 되면 그 제안이 왔을 때 저는 친한 사람한테 얘기해보겠죠. 야 저자 한 명 추가하는데 500 내준대. 뭐 받을래? 말래? 이렇게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복 받은 거죠. 그냥 왜냐면 그 에디터기 때문에 알아서 실어준다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들이 계속 오죠. 그럼 제가 번호를 어떻게 감식을 하냐면 자, 이 체코에 있는 유로피안 저널에 이 저널에 저는 딱 논문을 일단 투고를 해요. 투고를 하면 폴더 끝에다가 투고 날짜를 적어놔. 투고 날짜 딱 적어놓고 이제 폴더를 계속 보니까 딱 2달이 되면 메일을 보내요. 2달 되면 딱 메일을 보내서 심사 과정을 좀 알려달라. 그리고 그때부터 한 달마다 계속 보내요. 그럼 얘네들이 회신이 오겠죠. 곧 된다. 곧 된다. 그러다가 지금 22개월까지 20개월까지 와버렸어. 심사가. 이거는 완전 땡큐예요. 왜냐면 저한테 좋은 게 자 이때부터 제가 항의를 해요. 야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 이거 1년 반이 지난 동안 비슷한 연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 우리는 희소성이 너희 저널의 무책임함으로 희소성이 떨어졌어. 이거 어떻게 책임지냐. 첫째. 그리고 너 나 우습게 봤는데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제 이력서를 같이 보내. 그럼 얘는 퍼블릭 했으니까 저라는 사람을 몰랐어요. 퍼블릭 했으니까 저는 체육학이니까 저라는 사람을 몰랐는데 제 이력서를 딱 보는데 논문이 막 200편이 딱 쳐져 있어요. 그 얘네들 깜짝 놀라요. 야 이런 대가가 여기를 냈단 말이야? 고마워지죠. 1.0밖에 안 되는 저널에서 1.1밖에 안 되는 저널에서 이런 대가가 됐으니까 고마워지죠. 그러면 이 다음 단계는 바로 어떻게 되냐면 편집위원 권한으로 그냥 실어줬어요. 심사 편집위원이 해버려. 그렇게 실어줬어. 그럼 이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그때부터는 저한테 논문 심사를 맡겨요. 체육적으로 논문이 오면 논문 심사를 맡겨요. 그럼 제가 논문 심사를 제가 열심히 하지만 또 저도 나는 욕심이 있어. 제가 영어 진짜 못하거든요. 발음도 안 좋고 영어도 못하는데 얘네들이 볼 때는 지금 뭐 매일 보세요. 뭐 되게 보면 뭐 이거 뭐 초등학교 영어잖아요. 근데 논문을 보면 엄청 잘하는 것 같은 게 그 자본주의를 최대한 이용하는 거예요. 저는 심사서를 쓰잖아요. 그것도 영문 교정을 받아요. 그래서 보내니까 얘네들이 볼 때는 메일을 보면 좀 이상한데 뭐 심사서 이런 거 보면 영어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얘네들 감동을 해요. 그러다 보면 심사위원을 몇 번 이렇게 테스트를 하다가 잘하게 되면 편집위원으로 초청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제가 전원을 이제 담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잡아낸 전원이 렌즈였어요. 여기 지금 부편집위원장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한 건 아니고 제가 진짜 좋은 일 많이 한 게 이 전원을 들어가서 한번 쫙 펼쳐보시면 2000년부터 2020년부터 한국 사람 논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체육 쪽을 제가 다 받아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막 밀었어요. 돼야 된다. 그래서 체육과의 한국 사람들을 진짜 많이 실어줬어요. 뭐 저 티 안 냈죠. 근데 알게 모르게 제가 이름 쓰고 한국 사람이면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제도를 여러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맨날 하는 게 있거든요. 와요. 심사가 와서 프리체크를 해달라 뭐 이게 체크를 해달라 이렇게 와요. 그러면 제가 이거 보고 이게 저는 다 보이니까 저자들도 보이고 하니까 일단은 한국 사람은 무조건 넘겨줘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외국 사람 브라질이다 그러면
똑같이 데스크 리젝 시키고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브라질에서 데스크 리젝 왜 너 뭐 지표도 없어 한국 사람이다 무조건 오케이 우리 내가 맨날 농구 투구하라고 하는데 안 해요 이런 친구가 한번 내주면 그냥 제가 뭐 남자 건강 뭐 싹 잡아주죠 그냥 뭐 이런 잡아놓고 이제 제가 이란도 제가 이제 잠식하고 있죠 이란전은 여기도 제가 편집위원을 하는데 근데 그냥 된 게 아니고요 얘네들 위해서 저도 나름 돈을 많이 쓴 게 뭔 일이 있으면 얘를 막 한국을 불러들여서 좀 뭐랄까 접대도 좀 하고 그 여행도 시켜주고 이제 하고 그 코로나 때 왔어요 이분이 그 에디터 친구가 와서 제가 특별히 해화동에 일하는 음식점 있더라고요 찾아내가지고 해화동 가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을 포섭한 게 결국 아까 똑같은 식으로 포섭이 된 게 얘한테 하도 메일을 주고받고 얘가 막 그러는 거야. 야 너는 왜 이렇게 1년에 30회씩 투구하냐. 미친놈 아니냐. 뭐 이러는 거였어. 나는 너는 모르지만 나는 너를 형제라고 생각한다. 왜 형제냐 그래가지고 역사를 봐라. 1970년 77년에요. 1977년에 이란하고 서울시하고 자매 결혼을 맺었어요. 그래서 형제를 맺으면서 그 테헤란 수도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이거든요. 그때 이제 강남이 개발될 때 테헤란로를 이름을 넣고요. 테헤란을 가시면 서울로가 있어요. 똑같이 이름을 바꿔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는 형제다라는 걸 협약을 맺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슬람 문화는 한 번 형제면 평생 형제예요. 그래서 내가 30회씩 내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너랑 나랑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형제다. 1977년의 역사를 봐. 그러면서 이 테헤란로를 얘 처음 왔을 때 내가 운전해가지고 테헤란로를 모시고 가서 이거 보여주면서 사진 찍고 국기원에 가서 그때 태권도 5만 원씩 했거든요. 한 경기 보는 거 다 그 편집위원 한 5명 왔거든. 25만 원 딱 주고 해가지고 이게 죄송한데 접대만 배워가지고 우리 그때 막 따라줬죠. 막 그리고 제일 좋은 그 이런 데 찾아내가지고 가서 막 이렇게 해주니까 이때부터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부탁을 하면 소통을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 전쟁 상황 어떠니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뭐죠? 곧 낼게 이거죠. 곧 투구할게 기다리고 있어. 죄송합니다. 진짜 걱정이 됐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잠식을 하는 건데 잠식 전에는 제일 먼저 게스트 에디터로 초청을 해요. 그럼 이 저널도 제가 갖고 있는 저널도 여기는 심리학 저널이거든요. 헬스 프로 제가 지금 여기는 컨트롤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럼 이런 저널들에 누가 논문을 낸다 그럼 제가 이거 추천을 해주고 그 에디터의 치프한테 이제 물어봐요. 내 동료 교수인데 H 인덱스가 좀 낮은데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러면 일단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심사만 넘겨주는 거예요. 심사만 넘겨줘도 잘 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보세요. 어쨌건 이렇게 보면 자꾸 연락이 와요. 뭐, 나별 몰라요. 뭐, 네가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케어를 해줬는데 너가 등재된 논문을 내가 케어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심사했다는 거예요. 심사했고 이 말을 굳이 막 구구절절 얘네들 메일을 내보내면 나중에 자기도 도와달라는. 왜냐면 얘네들도 죄송하지만 더 심해. 한국보다 더 심해. 얘네들도 편집위원들끼리는 서로 계속 연락하면서 내 논문 갔으니까 너 심사 가면 이 논문이니까 잘 봐줘. 계속 메일로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이런 거죠. 뭐 그런데 제가 일단은 메일을 보내잖아요. 얘네들이 뭐 검토를 하고 너의 연구가 매우 흥미롭다. 막 이게 아부하는 거예요 저한테. 왜 기다릴 수가 없어? 빨리 투고해. 근데 이거 진짜 빨리 됐어요. 이 왜냐면 다 세팅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밑작업을 치고 들어가면 금방 돼요. 쉽게 돼요. 이런 것들 잘 이용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뭐 우리가 막 소리를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막 연락이 와요. 뭐 투고 중인 논문인데 개인적으로 와서 네 논문 내가 지금 메이저로 넣었으니까 곧 알 거야. 이렇게 알려주면 제가 그 친구한테 연락하죠. 공동저자다. 곧 온다. 그러면 이 친구도 깜짝 놀라죠. 어떻게 아냐. 어떻게 하면 연락을 주니까. 그러면서 잠시 시키는 서로 이런 태파라는 이 친구들은 제가 그 논문 투과할 때 써먹는 친구죠. 얘를 선언을 심사를 해놓고 또 연락을 하죠. 캠프하고. 근데 이 중에 어떤 친구가 내가 정말 부담스러운 애가 있는데 대머리인데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자꾸 오고 싶대 한국에. 오고 싶대. 근데 그 어디 가고 싶냐 그랬더니 이태원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게이예요. 얼굴을 보면 게이야. 그래서 이거 얘 어느 순간 난리 난다 이거. 그래서 제가 못 오게 계속 막고 있거든요. 오려고 해. 그래서 좀만 기다려라. 좀만 기다려라 하는데 별의별 일들이 막 계속 돌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제 논문이 나오면 너무 괴로워요. 이게 등재료가 막 500만 원씩 하거든요. 실제로. 이거 내려고 하면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n분의 1로 하지만 제가
n분의 1로 하기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같이 하고는 있지만 이제 저도 이제 보면 논문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 논문들도 있고 제가 핸들링하는 논문도 있어요. 특히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서문이랑 박서문이라고 지금 박사 나온 친구 제가 제일 아끼는 점조직인데 그 서울여대를 학부를 나왔어요. 제가 서울여대 있을 때 제 제자였어요. 학부 제자. 근데 이 친구를 잘 키워가지고 지금 박사를 해서 같이 논문을 써요. 그러면 이 남자애 있잖아요. 야, 너가 일단 내면 내가 등재로 내가 책임질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되고 나면 막 속이 쓰려서 좀 빠질 살도 없는데 좀 살 빠지는 거 보세요. 제가 지금 걱정이 많아요. 웃기려고 했는데. 자, 이런 걸 한번 사례로 보여줘요. 이게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고 세계에서 1등 저널, 1등 저널인데 인용시서 91점. 이게 진짜 의학 하시는 분들 상황에서는 진짜 최고예요. 사이언스가 아까 30점이라고 했죠. 3배나 더 높은데요. 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보여요. 이분이 제가 우연히 이분하고 학회에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분은 아마 그 생로병사에 많이 등장을 해요. 이분 많이 등장하는데 이분 욕을 그렇게 한다고요. 연세대. 이분은 연세대 보건학과를 나왔는데 이 저널에 실어서 연세대 의대 교수가 됐어요. 이 좋은데 실어가지고 의대 교수가 됐어요. 근데 이분을 왜 욕을 하냐면 이 오상우라는 이분은 서울대 의사예요. 의사. 서울대 의대와 연세대 보건대예요. 근데 이분이 그 시절에 그 15년 전 이 시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두 팀한테 데이터를 줬대요. 두 팀.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팀하고 연대 보건팀에다가 데이터를 딱 줘서 이걸로 논문을 좀 써라. 그리고 한국을 좀 알려달라라고 했을 때 그때 이슈가 됐던 게 뭐였냐면 너무 저랑 똑같아요. 뚱뚱하면 빨리 죽는다. 이거 이미 있었던 거거든요. 뚱뚱하면 빨리 죽는다라는 게 미국 데이터가 이미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것을요. 오상훈 교수가 먼저 썼어요. 데이터는 어차피 로우 데이터는 똑같고 패턴 통계 분석이 약간 틀릴지라도 썼단 말이에요. 써서 산에서 냈는데 내고 나서 의사잖아요. 의사. 자부심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인데 의사로서 정말 잘 준비를 해서 냈는데 리젝됐어요. 리젝 사유가 뭐냐면 이미 이런 주제 비슷한 주제가 많은데 아시아라고 해서 틀릴 게 뭐가 있냐. 비슷하게 나오겠지. 그래서 연구의 희소성을 모르겠다 하면서 리젝을 당해. 이 리젝 당의 소식을 듣고 이분이 뒤에 있는 분들이 이 저널의 편집위원들한테 다 메일 보내요. 내가 이 주제로 논문을 썼는데 너희들 한 번만 검토해줘. 그리고 내가 이름 다 넣어줄 테니까 한 번만 검토해주고 추구 좀 하려고 해. 그러니까 이 에디터들이 어떻게 했겠어? 자기들은 땡장부대 이런 좋은 저널에 어소십을 준다고 하니까 엄청 고맙잖아요. 얘네들이 아리테나가 쓴 거예요. 그래서 막 편집위원들한테 따로 연락해서 야 맞아, 네 말이 맞아. 뚱뚱하면 죽는 거 맞는데 인종이라는 게 있잖아. 인종별로 틀릴 수도 있잖아. 그걸 설득을 해서 이걸 내버려서 돼버린 거예요. 이분은 너무 열받죠. 똑같은 주제였는데 자기는 H 인덱스가 없었던 거죠. 지표가 없었던 상태에서 내고 대가를 안 끼고 하니까 안 된 거예요. 근데 똑같은 주제를 이분은 바로 알아가지고 그분들을 포섭을 해서 넣어버리니까 그 돼버린 거예요. 이게 대가에 미친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도 지금 핸들링 하면서 보는 게 자 보세요. 자 초창기 데스크 리뷰를 시켰어요. 근데 저는 이 논문을 보면서 보세요. 11,000명을 중국하고 차이나 사람들 비교한 거예요. 엄청 잘한 거거든요. 설계도 잘했어. 잘해서 야 이거는 진짜 어떻게 살려줘야겠다 했는데 리젝이 됐어요. 리젝이 돼서 그 걔네들 항의가 왔죠. 저한테 항의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편집실에 물어봤어요. 야 왜 니들 막 함부로 리젝시키냐. 나는 체육학 전공자로서 너무 괜찮은 주제다 생각한다. 근데 답변이 뭐예요? 이 논문은 저자 1저자가 2018년 이후로 논문을 안 썼대요. 이 저자 H 인덱스가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2018년 이후로 논문을 안 썼는데 이 논문을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분들 또 떨어졌어. 왜 떨어졌냐 물어봤더니 3명의 저자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다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연구자로서 해서 냈는데 서양 문화는요 학교 선생은
굉장히 수준 계약직으로 봐요. 우리는 임용고시 봐서 되게 힘든 거지만 해외에서 볼 때는 그냥 7개월 단위 계약직, 템퍼러리한 직업으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 고등학교 선생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어찌 좋은 것이 나오겠느냐 해서 그냥 리젝을 시켜버리고, 그 데스크 리젝 사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제가 항상 팁을 드리는 게, 이분들은 학교 선생님이지만 대학교에서 강의를 해요. 시간 강사. 그래서 그런 분은 무조건 대학교 소속으로 해서 내라. 그래야지만 데스크 리젝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노하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논문 쓸 때 이건 이제 이 편집위원장이 저한테 팁을 준 건데요. 이 연구 지표가 낮은 사람들, 저는 높으니까 혼자 써도 되지만 연구 지표가 낮은 사람들이 단독으로 특히 돼요. 그러면 절대 안 받아줘. 자, 뭐라고 하죠? 네 페이퍼를 한 사람이 뭐 설계하고 이런 것들은 난 믿을 수가 없다. 편집실을 믿을 수 없다는. 이 친구 연구자 지표도 낮고 한국 사람이고 가뜩이나 관심이 없는데 한 명이서 단독으로 낸다? 욕심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표를 올릴 때는 가능한 저자를 한 3, 4명 좀 충분히 넣어서 뭔가 있어 보이게 넣어야 돼. 그리고 그 있어 보이는 거 안에는 가능하면 지도 교수님 꼭 챙겨드리고, 왜냐면 그분들은 어쨌든 지표가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논문을 주변에 많이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넣어주면 본인 논문이 막 그냥 될 가능성이 커져요. 왜냐면 얘네들 모르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데스크 리젝률이 80%가 된다는 거, 실제로. 그러니까 그걸 낮추기 위해서는 뭐 저한테 카톡 많이 보내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뭐 저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계속 물어봐요. 간호학과 교수 엄청 물어보거든요. 저한테 물어보면 잘 이렇게 해서 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실시할 것은 영문교정 실시하셔야 돼요. 영문교정. 그리고 영문교정도 일반 교정이 있고 그 프리미엄 교정이 있어요. 프리미엄 교정은 단가가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오겠지만 비싸요. 그래서 뭐 보통 한 7,000달러 정도가 되면 한 200만 원씩까지 가요. 이거 합전을 교정이 또 있는데, 가능하면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합전을 교정을 하세요. 그리고 세 단계가 있어요. 일반 교정, 프리미엄 교정, 합전을 교정 있는데 좀 많이 비싸다. 하지만 프리미엄 정도는 한 그래도 얼마 정도 될까요? 70만 원 정도 되니까 보통 이제 제가 뭐 얼마 정도 한 4,000달러 정도만 해도 77만 원 정도 이 정도 나와요. 근데 사실 일반 교정은 여기 절반이에요. 일반 교정 한 3, 40이만 하는데 이왕이면 좀 비싼 걸로 하시기를 권장하고, 제가 파일을 안 갖고 왔는데 저는 아직도 논문 열심히 쓰잖아요. 너무 고마운 게 저희한테 배속되는 에디터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교정을 워낙 많이 하니까 매덕을 썼어요. 교정료가 매덕을 쓰니까 완전 VIP가 있어요. 저한테 배속된 VIP. 그래서 얘네들한테 보내면 아직도 제 논문은 80%가 난도질돼 있어. 얘네들 다시 써주는 거야. 그리고 서론에서 좀 애매하다 그러면 논의로 막 넘겨줘요. 그 논의에서 애매하면 서론으로 다시 올려줘요. 그러면서 이 수준이 탑저널, 아까 그 수준인데, 어떻게 보면 저는 프리미엄으로 신청하지만 어떻게 계약에 의해서 탑저널로 교정을 시켜줘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혹시라도 도움을 드린다면 영문 교정할 일 있으면 저한테 좀 부탁하시면 제가 뭐 여러분들 결제하면 되니까, 결제카드는 아이디는 알려줄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좀 이렇게 연결해서 탑저널 수준으로 받아들이면 아마 감동하실 겁니다. 감동. 내가 이거 하나 파일을 못 갖고 왔는데 하여튼 이게 80%가 막 난도질돼 있어요. 그만큼 교정을 엄청 잘해주니까 제가 후배님들이고 선배님들이니까 그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다. 근데 이게 영문 교정이 역사가 있는데 에디페이지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제일 잘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주인이 인도 사람인데 이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일본에 동경대에 유학을 갔는데 졸업하는 5년 동안 자기는 교수한테 지도받은 게 없대. 5년 동안 뭐 했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영문 교정만 해줘. 와서 일본 애들이 영어를 못하니까 자기 맨날 그 교정만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도 이게 뭐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인도로 돌아가 보니까 배운 게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일본에서 5년 내내 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수요가 있겠구나 해서 인도에서 회사를 차리면서 지사를 미국 지사, 일본 지사, 한국 지사, 브라질 지사를 다 만들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미국 지사는요 어쨌건 잘해야 돼. 원어민 상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지사로 하게 되면 그 S급 에디터들이 배정이 돼요. 어쨌건. 왜냐하면 원어민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S급 에디터가 배정이 되고,
그리고 한국지사는 진짜 C급이 들어, C급. 이제 갓 대학 졸업해가지고 애들이 처음 하는 애들이 한국지사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절대 제가 그 아까 그 달러로 보여드린 이유가 저는 어쨌건 미국 지사를 이용을 하고 미국 지사 안에서도 탑 랭크의 에디터들이 배속이 되는데 만약에 저한테 안 하겠다라고 해도 이양하시는 거 미국 지사로 하시고 한국 지사를 피하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한국 지사로 하면 뭐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지원해 주는 학교에서 뭐 등재료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 지사라면 그걸 지원 못 받아요. 왜냐하면 세금 명세서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내 돈 내산. 저는 뭐 내 돈으로 하니까 뭐 누가 나 말하는 제 카드 맨날 결제하면서 와이프한테 안 걸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 비교를 해봤는데 그리고 요즘은 좋은 게 한용 서비스도 있어요. 에듀케이션 들어가면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주고 번역된 걸 또 교정해주는 이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가격은 비싸지만 뭐 이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그럴 필요 없는 게 챗GPT한테 세뇌시키면 돼요. 너는 학술적으로는 우수한 연구자 그렇게 키워드를 듣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부터 학술적으로 우수한 연구자입니다. 당신의 뭐 뜻에 맞게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번역 좀 해봐. 그래서 적게 하면 잘하더라고요. 잘 괜찮아요. 그리고 어차피 한영 번역을 하고 교정은 S급 에디터한테 가면 어차피 80% 남겨줄 테니까 굳이 잘 쓸 필요 없고 내용만 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뭐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딥L이라는 사이트 있어요. 이거 진짜 잘해요. 학술 쪽. 챗GPT도 잘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구글 번역 이런 걸 할 때도 잘하는 방법이 번역할 때 그 데이터베이스로 서로 움직이거든요. 한국말하고 일본은 어순이 같아가지고요. 번역이 100% 싱크론. 그리고 한국하고 영어보다는 일본어하고 영어가 10배 정도가 더 데이터베이스가 강해요. 그래서 한국어를 일본어로 번역을 하시고 똑같이 매칭되거든요. 일본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시면 되게 예쁘게 나와요. 글이. 그래서 조금 번거롭지만 영어 번역하실 때 구글 번역을 쓰더라도 한국어 1어 영어로 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참 사기예요. 이건 사기인 게 이거는 뭐냐면 300만 원 정도를 주면 한국어로 번역해주고 영문 교정을 해주고 투고할 수 있는 저널까지 추천을 해줘. 이거밖에 없거든요. 네가 이 논문이 투고할 수 있는 저널을 추천을 이런 식으로 해줘요. 1번부터 내봐. 2번 이렇게 했는데 가격은 2배 이상 비싸잖아요. 근데 차이는 뭐예요? 투고할 수 있는 저널만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 저널은 어디서 튕겨나온 거예요? 아까 제가 ACB 거기 알려줬죠. 걔네들도 거기 집어넣고 튕겨나오는 저널들이 이렇게 소개하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 사기.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한영도 구글 이런 거 잘 이용하시고 영문 교정만 프리미엄 이상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몇 시간 됐죠? 지금? 2시간 됐네? 1시간 반밖에 안 했어요? 네. 오. 2시간 반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어떻게 영문 작성법도 좀 할까요? 작성법? 예. 할까요? 말까요? 그냥 그만할까요? 영문 작성법. 일단 한숨 돌리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시니까요. 조금 더 해드릴 테니까 10분만 쉬시고 20분 정도만 제가 좀 더 해드릴게요. 작성법. 근데 작성법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뭐 굳이 그런 건데. 사람이 저렇게 접근을 하면 되는구나. 이게 혹시 USB 있는 거 있으실까요? 감동했을 겁니다. 다른 거 아니죠? 몇 분이죠? 30분인가? 다들 필요한지 유명해. 자, 40분에 하겠습니다. 40분 바로 오세요. 휴게소 담배 피워? 아니 잠깐. 야 근데 예. 아니 나 ATK 다 컴으로 치네. 이것도 해야 합니다. 너그 친구 50년 와서 잘 관리하고 있어. 우리가 개인하니까 너가 개인 관리를 잘하잖아 우리가. 너무 하나 대는 조건으로. 그래. 그러면 더 빼라. 내가 불러드릴게요. 아니 아니 또 해야 된다.
너무 빨리 끝났네. 2시간 정도 걸렸잖아. 아니 진짜 이걸 해보는 거잖아. 아니야. ESG 경영을 싶어서 못하는 나라들은 왜 그런지. 아. 분명히 ESG가 좋다고 얘기를 해, 탄소 중립 좋다고 얘기하는데 계속이나 포션이나 못 따라간다. 예를 들어 아, 예, 예. 뭐, 절대. 폐품을 수입해 수요 조사 좀 해가지고. 와. 거기서 수요조사야. 그 쓰라는데 안 써가지고. 통계가 갖고 있는 중수의 실으면 내 일이 거치라고. 통계 수치하고 평균이 그걸 포함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표준 편차가 있고 그래서 뭐 중수를 봐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무슨 책에다 네가 어쩔 때는 내가 뭐 이걸 폴더가 아유, 그냥 안 돼요. 완전 넣어주지. 선생님이 해줬다. 너무 맛있어. 원하는 만드시고. 아니, 맛있는 걸 좋아하시나? 그 타이어 앞에. 좋았어. 한 번만 그래. 한국에 얼마나 천왕권대. 이게요? 700원? 뭘 봐? 700원? 일반 거니까 중국가 700원? 오성문학교 무슨 분노가 지금 진짜 보수가 커야 돼. 그럼 지금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교수님. 예. 뭐 제 자랑만 하다 끝나가지고. 너무 좋지. 끝나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